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하세요. 증시 오늘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서면서 충격을 시장에 가져다 줬는데요. 다행히 당국의 외환 개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를 나타내자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시장의 상승은 뜨뜻미지근하죠. 특히나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진다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양시장에서 매수량이 적고요. 그로 인해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그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시장이 두려워서 못 사신 분들 오늘 장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과연 오늘 시장 마감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내일 장엔 어떤 거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지수, 사실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려오면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당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힘은 약한 것 같네요. 근데 또 어제도 사실은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생각보다 현물은 많이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매도량에 비해서는 현물을 많이 안 팔았고요. 다행히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8만 전자 회복하고 하이닉스 18만 원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결국엔 반도체가 다시 지수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행히 지금 코스피 현재 이제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좋은 소식을 내면서 총 상위 종목 중에 상승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그동안 강했던 현대차나 이런 기아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좀 안심하긴 좀 이르지만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안심하긴 이르지만 오늘 하루는 좀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파란불이 들어왔던 코스피 다행히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좀 내림세가 컸던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관의 매수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지금 역시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2차 전지랑 바이오는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코스닥인데 이쪽들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지금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아직 대세는 지금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좀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을 보이고 1분기 실적 호전주라고 볼 수 있고 환율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오늘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좀 기관들이 그래도 좀 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 탄력도가 더 큽니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분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이고요. 계속해서 환율은 다뤄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오늘장 성장주 안에서 로봇주의 반등이 나와서 로봇 그리고 초전도체도 뜨겁습니다. 또 살아난 초전도체라고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환율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버슈팅이 된 건 맞다라는데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이 고환율이라는 상황을 잘 이용해 봐야 될 텐데 다행인 건 키움증권에서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대응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행인 거는 과거 고환율 시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상태, 수출 상태 그리고 경제 상태가 견조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흑자고요. 그리고 주요 교역국 역시 모멘텀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에서 환율이 높다면 오히려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나와줄 거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국내 수출 업종들이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일에 다뤄봤다시피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수출단에서는 이 환율 효과를 톡톡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상승한 이후에는요. 외국의 통화 수출 금액이 증대되는 모습이 시간차로 나타나줬고 그리고 지금 무역 수지와 원달러 추이를 보시면 무역 수지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좋은 시장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환율 상황을 한번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선 눈에 띄는 게 기존에 거론됐던 자동차, 반도체 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음식료라던가 웹툰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관광주까지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건희 대표님, 이 시장에서 고환율을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수출단으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외 업종 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선택한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고환율 관련돼서 네. 득이냐 실이냐 이거는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 수입 물가는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아무리 유가가 내려가도 환율이 올라가면 기름값 높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수입하는 쪽은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주는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수혜주들은 그럼 물건을 많이 파는 건데 많이 팔아도 원재료는 또 사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고환율 수혜로 지금 오늘도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쪽을 가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바운드 여행 관련주들 지금 보셔야 된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CJ 관련된 회사들 많이 이제 거론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용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식음료까지 음식료까지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일본도 여행객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 일본만큼 우리나라도 굉장히 싸졌습니다. 예, 지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율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이 계속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같은 상황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여행 관련주들 특히 이제 아웃바운드 말고 인바운드 관련된 여행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효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소외주로 인바운드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쪽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가 눈에 띄는데요. 뭐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실적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 그리고 여름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빙과류, 제과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환율이라는 배경 안에서 음식료주 좀 눈에 띄 수 있을까요? 일단 삼양식품이 왜 그럼 농심보다 네. 지금 이렇게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냐? 이제 농심도 잘하고 있는데 농심은 이제 미국 진출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나가 있는 거죠. 현지예요. 예.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화 전략을 많이 폈던 부분이 이제 농심이라고 하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전량 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예, 만들어서 수출하죠. 그러면 그대로 다 어떻게 보면 원으로 만들어서 달러로 파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1분기 매출액이 3,312억에 영업이익 3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30.8%,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3.58%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네. 그 라면 팔아가지고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또 지금 시장이 또 되게 안 좋다 보면 이쪽으로도 안전한 쪽으로 몰리는 와중에 삼양식품이 눈에 확 띄는 거고요.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반도체가 세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가 세게 돌아와서 주도주 쪽으로 갑자기 자금이 흘러가면 그때는 아마 삼양식품이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올해는 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이거를 그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아마 삼양식품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삼양식품을 좋게는 보지만 약간 시장이랑 좀 분위기 좀 다르게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충분히 갖고 있고 환율 효과도 볼 수 있긴 한데 주도 섹터가 돌아온다면은 다시 삼양식품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럼 오히려 그때를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럼 같은 음식료 안에서 빙그레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더워지고 하니까 뉴스에 막 나왔습니다. 이제 빙그레 최근에 조금 올라왔죠.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물론 실적도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일은 더위. 그리고 올해 조금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럼 빙과류를 만들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면 이게 딱 빙그레가 딱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죠. 퓨어하게 뭐 바나나 우유랑 빙그레 그 이제 아이스크림 위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빙과류 업체들이 좋은 게 예전처럼 막 그 싸게 팔고 할인해서 팔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는 영업이익률이 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재작년 22년과 23년의 매출 차이가 거의 없는데 한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네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단계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따라 사시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음식료 안에서의 탑픽을 꼽아보자면은 빙과류인 이 오리오 뭐 빙그레보다는 삼양식품이 더 매력적인 거죠? 일단은 뭐 그 메로나를 전 세계인이 먹지 않죠. 근데 네. 불닭볶음면은 다 먹으니까 일단은 삼양식품이 아직은 대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환율과 관련된 종목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 관련주들, 뭐 카지노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화장품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이 높은 환율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발주를 찾아보자면 반도체, 뭐 자동차, 수출 제품은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이건희 대표님이 보고 있는 환율 수혜 후발주 있을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네. 마침 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들이 환율 수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진짜요? 있는데 일단 기술 수출료로 다 달러로 받죠. 근데 기존에 이미 기술 수출해서 이제 좀 있으면 마일스톤을 받을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10%, 뭐 5%에서 10%더 받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오히려 환율 수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약 변경을 머크랑 했던 알테오젠도 계약 내용을 보시면 계산해 봤더니 그쪽에서 얘기했던 원화 금액보다 한 10억 원 이상이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존에 좀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환율 수혜로 봐야 되지 않겠나. 뭐 특히 이제 원가가 들어가는 것도 없죠. 이미 다 수출해버린 거고 이제 그게 잘 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과정인데 돈을 어차피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근데 계산할 때는 또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율 효과 수혜주 후발주로 바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로봇 한번 볼게요. 정말 모처럼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개별주들의 이슈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로봇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봇주들이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 구간 동안 로봇 관련주의 시가총액 조정은 더 폭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끝낸 로봇주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심리가 반영될 수 있고요. 더불어 주요 이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시스콘 로보틱스가 3월 29일에 상장 예심을 청구했고 시메스는 4월 1일에 상장 예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시스콘 로보틱스는 V1텍의 자회사인데요. 물류 로봇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등 지금 다수 기업들과 납품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내 대표 물류 로봇 기업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최근에 많은 로봇주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열기를 시스콘 로보틱스가 이어받을 수도 있을 테고 시메스의 경우에는 3D 비전 AI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대기업들과 다수 협력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정부 정책도 나올 수 있죠.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로드맵 안에는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로봇주가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상승 배경 이건희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뭐 상승 배경은 로보티즈가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보통 이제 그동안은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로보티즈가 LG전자가 대주주인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로보티즈에 이제 LG전자가 투자를 예전작에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미라는 개미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 약간 운송 로봇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이거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LG전자가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협력을 본궤도로 올렸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부터 돈 같이 벌어보자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럼 LG전자가 이제 투자만 하고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신호를 준 거죠. 신호탄을 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 지분 투자했던 것 같은 이슈 거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봇주들은 뒷배를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돈은 아직 못 벌고 있는데 거대 기업들이 뒤에서 뭔가를 투자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그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 빠지는 게 로봇주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붙어서 실제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가능성은 높은 게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기 이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이슈가 나오면 한 번씩 팔아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된다 당분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정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볼 때가 됐나 싶었는데 이슈로 인해서 좀 플레이하는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을 바랄 구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뭐 몇몇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로봇을 좀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둘 다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네.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LG전자가 뭔가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가 같이 지금 부각을 받는 거고요. 물론 여기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심작 조금 일찍 사셨던 분들은 아직도 손해에 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계시면 충분히 뭐 이제 조만간에 뭐 한다고 했으니까 한두 달 안에 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그동안 한동안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사그라들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뭔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3월 달에 한번 시세를 줬는데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번 얘기가 또 삼성전자 협업 얘기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이나 뭐 물류 로봇이 아니라 사실 화두가 되고 있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선택하신 로봇주들의 그 공통점을 보니까 대기업 M&A 혹은 대기업 투자와 관련된 기업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뭐 최근에 새내기주인 뭐 엔젤 로보틱스보다는 약간 기대라던가 이슈감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네. 그리고 그 대기업과의 협업을 하더라도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전히 맞고요. 그 뒤에 진짜로 뭐 흥행 상품을 내거나 뭐 대기업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협업을 같이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가 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슈 속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한 3%밖에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해보고요. 이슈를 통해서 매도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슈 추적해봤어요. 고맙습니다.